네, 오늘장 랭킹 5 시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슈들 깔끔하게 정리 들어가도록 할게요. R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과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이슈는 풍성합니다. 어떤 전략 저희 꾸려보면 좋을까요? 바로 첫 번째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오늘의 가장 히어로 종목, 지수를 이끄는 종목이라고 본다면 현대차, 기아를 필두로 한 자동차 섹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재료의 무게를 좀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자동차 이제부터 조금 더 다른 시선으로 기대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주까지 계속 시장을 억눌려 왔던 수급적인 면에서 보면 그 신용장고가 업종별 상위 종목에 들어가는 게 건강관리 쪽이 가장 컸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가 두 번째로 컸고, 그다음에 IT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뭐 이런 순서로 시가총액 업종별 중에서는 신용 물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이 빠졌을 때 반도체 쪽이 악재도 있었지만 사실 반도체 관련된 쪽에 투매가 많았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자동차 섹터가 상대적으로 신용 물량에 대한 전반적인 그 포지션이 높지 않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오늘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호재가 나오니까 상당히 좀 세게 좀 가고, 지난주에 또 많이 안 빠졌어요.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좀 많이 안 빠졌다 보는 것들은 수급적인 이슈가 분명히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대차와 기아가 각각 1월과 2월에 미국 시장에서 아이오닉 5와 EV6를 출시한 이후에 합산 그 마켓쉐어가 10에서 12%까지 기록하면서 전기차로 본다면은 아마 미국 시장에서 2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테슬라가 1위겠죠. 내연기관차 MS가 8에서 9%, 10% 언저리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기차만 놓고 보면 내연기관 기존보다는 잘 팔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블룸버그 통신에서 따르면은 테슬라 미안해, 현대기아차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조용히 잘하고 있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 기사가 하나 나왔죠. 실질적으로 최근같이 이렇게 보면은 포드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을 본격화하면서 현대기아와 관련된 마켓쉐어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경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GM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에퀴녹스 EV 그리고 험머 EV를 생산할 예정이기 때문에 전기차 출시가 다소 좀 느립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폭스바겐이 잘하고 있다 이야기는 했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ID 시리즈 부진 때문에 전기차 시장에서 또 늦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 별로 이렇게 두각을 못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일본 업체는 전기차 준비가 거의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2023년, 24년 정도가 돼야 미국 시장에 전기차 진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선점한다는 입장에서 상당히 현대기아차가 잘 하고 있다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미국의 전기차 시장의 마켓쉐어는 전체 자동차 시장의 전기차가 6.7%밖에 안 되는 이제 초기 시장이에요. 그러면 20%, 30%까지 급증할 때 마켓쉐어를 어떻게 갖고 가냐에 따라 성장성이 확실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 초기에 초기 선점 효과를 충분히 현대기아가 누릴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잘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규모의 경제를 갖추면서 이제 굉장히 이 현대기아의 전기차 밸류 체인에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현대모비스도 사실은 매해 3조 원 이상의 전동화 제품 부품에 대한 매출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직은 적자의 수익성 때문에 두각을 못 나타내고는 있습니다만, 모비스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기아가 이미 전기차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OPM 마진도 5% 이상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현대기아가 공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이제 내년부터 전기차 수익성이 3% 이상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제네시스 라인에서도 이제 전기차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이오닉 시리즈 말고도 제네시스 라인도 하반기부터 나오기 때문에 아마 현대모비스의 전동화 부품과 관련된 부분은 2023년 내년에는 흑자 전환되면서 턴어라운드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전기차답게 만드는 꼭 필요한 폼웨어를 하고 있죠. OS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OTA 기술을 담당하면서 소프트웨어의 주요 업그레이드 기능을 하죠. 전기차 내부의 여러 가지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현대오토에버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지금 GV60과 G90 관련해서도 적용되었지만 하반기에 그랜저라든지 그다음에 아이오닉 6와 내년에 아이오닉 7 그리고 EV9에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현대오토에버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전기차 섹터에서는 상당히 유망합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재건 관련주,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쪽으로도 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분위기는 좀 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SL 같은 경우도 전기차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LED 램프라든지 미국 공장 증설 그리고 대형 SV 전기차 관련된 출시에 따라서 센터 그릴 영역 쪽으로 진출이 되기 때문에 SL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전기차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기존의 자동차 업종, 현대 기아뿐만 아니라 이런 관련된 부품 업종들도
두각을 띠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더군다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익성이 좋아지면서 2분기 영업이익이 약 2조 2천억 정도까지 추정하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도 지금 환율 수혜도 받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따라 수급에 대한 부분이기도 다소 좀 가볍고 그리고 실적이 나오면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면 자동차 섹터는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리 질문 간략하게만 드릴게요. 여러 가지 모멘텀을 충분히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완성차 그리고 부품까지요. 그렇다면 지금 오후에도 전혀 빠지질 않고 있거든요. 네. 지금 자리에서라도 완성차 아니면 부품 쪽을 공략해서 매수를 과감하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조금 변동성 유입 구간에서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는지는 궁금하네요. 네, 보유하고 계신 분은 당연히 보유 의견이고요. 아직까지는 뭐 충분히 아웃퍼폼을 못했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지금 최근에 보면 시세의 연속성이 그렇게 있는 시장은 아니에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다소 이제 오장 들면서 현물, 특히 이제 코스피 200 중심으로 대형주 중심으로 하이닉스나 전기전자를 포함한 이런 쪽, 그 다음에 일부 운송 장비나 이런 쪽을 좀 사고 있기 때문에 네. 조선업도 마찬가지고 해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쪽이 좀 좋아지긴 하는데 이 연속성을 담보하기는 좀 어렵죠. 본격적인 부분들이 이제 환율 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1283원 정도, 뭐 82원대 이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300원 넘었던 환율이 다소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이제 완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좀 좋지만 그렇다고 막 대규모로 지금 현물을 막 사들이는 것도 아니고 파생에 대한 포지션은 다소 이제 상방으로 좀 잡은 것은 지난주 후반에 분명히 외국인들이 잡았기 때문에 네네. 단기적인 리바운딩 구간은 맞죠. 근데 이제 개인들이 파는 것이 이제 좀 일부 나오고 있고 여기에 신용 물건도 좀 섞여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기관은 금융 투자가 단타하고 있죠. 네네. 하루 샀다 하루 팔았다 하루 샀다 하루 팔았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메인 수급이 없는 상태고 거래 대금도 오전에 보면 코스피 코스닥 공이 각각 한 3조 8천억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면 양시장 합치면 오후장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0조 원 뭐 초반 뭐 이렇게 아주 거래 대금 자체가 아주 적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아직은 응축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주 초 뒤로 가면 몇 가지 좀 시장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같은 여러 가지 반도체 관련된 경제 지표나 실적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틀 동안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제 오늘. 그래서 약간의 눌림목을 좀 기다리는 구간이 좋겠고요. 그냥 기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2,500 정도까지의 단기적인 리바운드 구간의 상단은 2,500 정도까지 설정은 가능하지만 네. 단기적으로 막 이틀 정도 오른 상태에서 쫓아가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눌림목을 기다리시면서 좋은 가격을 조금 기다려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면밀하게 판단을 하고 이에 따른 대응을 하는 걸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작에서 변동성을 이용해서 실적 시즌 앞두고 포트 조정을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이슈로 실적에 대한 이야기 해볼 겁니다. 자동차주 역시 오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움직였고 삼성 SDI 역시 마찬가지. 최근에 이런 흐름을 보면은 뭐 매크로 이슈는 좋지 않지만 서서히 네. 이쪽으로의 수급 이동, 관심 이동은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셨던 리바운딩 과정에서 조금 포트 조정을 지금 하시는 게 좋을까요? 어떤 조언 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사실은 뭐 좋은 종목과 나쁜 종목 없이 공이 다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맞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 실적을 못 내고 있으면서 주가가 빠진 것과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빠진 종목도 상당히 많죠. 실제 수급적인 이슈 때문에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낙폭과대 인식이 되는 종목들이 꽤 많기 때문에 아마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서 2분기, 3분기 내년 정도 그림을 봤을 때 포캐스팅이 실적이 우상향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섹터는 다소 조금은 이번에 리밸런싱으로 한번 대응을 해도 괜찮다 아하. 생각 들고요. 네. 그래서 어차피 지금 밸류에이션 부분들은 빠져서 좀 매력적인 구간까지 주가가 이미 빠져있기 때문에 이제는 실질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7월 8월 넘어가면 결국은 이제 2분기 실적 어닝 시즌이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좀 포커스로 만든 이런 부분에서 포트를 리밸런싱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SDI 같은 경우는 지금 2차 전지 부분에 완벽한 저평가라는 뭐 리포트가 나오면서 NH투자증권에서 오늘 이제 120만 원짜리 목표 주가 상향이 나왔죠. 엄청난 수치더라고요. 네, 기존의 목표가를 뭐 100만 원 정도 했었던 기억인데요. 여기에서 20%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도 2분기 매출액이 5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4,132억 원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잔년비로도 40% 증가 그리고 1분기 대비로도 28% 급증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컨센을 이제 상회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삼성 SDI가 디스카운트 된 이유는 그겁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리고 시장의 가이던스도 별로 안 주고 있는 회사였고요. 아, 소통에 조금 불충분해서 그렇다. 그런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미국 시장 진출하는 공장 플랜트도 이 스텔란티스와 조인트 벤처에서 미국에 진출한다는 것도 계속
발표가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고밸류를 주기가 좀 어려웠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너무 보수적인 어떤 스탠스 때문에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이 사실 있었죠. 근데 스텔란티스와 관련된 조인트 벤처 미국의 진출은 가시화되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보수적이었던 회사가 뭘 발표했냐면 4680 배터리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원통형 4680 배터리가 이제 테슬라향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겠죠. 이 부분에서 결국은 이 4680 관련된 배터리는 기존의 2170 배터리와 대비해서 기능도 상당히 좋아지지만 전반적인 공정 전환이나 기술 난이도 때문에 이 원가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율에 문제가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수율을 뭐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공이 지금 4680 배터리를 한다고 공식 발표를 하면서 수율이 잡힌다면 원가 절감이 20% 이상입니다. 그러면 LFP 관련된 중국의 저가 배터리와 충분히 경쟁할 수 있고 고퀄리티이기 때문에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보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따라서 관련된 밸류 체인도 좋습니다. 삼성 SDI나 이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4680 배터리 밸류 체인, 에코프로 BM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LNF라든지 그다음에 신흥 SEC 그리고 상신 EDP 이런 종목들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4680 배터리 관련된 이 체인 밸류 체인들을 굉장히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셔서 바로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 하면은 뭐 폐배터리 그리고 충전 이 테마로도 연관이 되거든요. 근데 바로 실적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모멘텀 구간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가 전기차 충전기 전문업체 지분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촉매제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이슈에 따른 찐 수혜 섹터를 어디로 봐야 되는지가 약간은 물음표거든요. 오늘 시세 나온 쪽에 직접적인 수혜일까요? 아니면 조금 더 멀리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기차 관련된 섹터에서는 폐배터리 이슈도 있죠. 네네. 그래서 폐배터리 이슈는 엄청나게 큰 시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들도 당연히 이제 지금 뛰어들고 있고 전기차 충전소 같은 경우도 상당히 뭐 많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새로 생기는 뭐 아파트 같은 경우도 충전소가 이제 설치가 돼야 되는 구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전기차가 아무리 많아도 충전소가 없으면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배터리가 한번 충전 이후에 굉장히 먼 길을 가야 되는 부담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배터리 관련된 여러 가지 충전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지금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뭐 휘발유를 넣는 내연기관차가 뭐 어디 가도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주유소는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충전소도 그만큼 이제 많아져야 되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LG전자가 최근에 GS에너지와 LG네오텍과 함께 전기차 충전기 사업 전문업체 애플망고의 지분 100%를 인수하면서 계약이 촉매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수 가격은 100억 수준인데 LG전자가 지분 60% 확보하고 있고요. 애플망고는 LG전자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GS에너지와 그다음에 GS네오텍이 34%와 6%의 지분을 취득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존의 주유소를 좀 이용한 전기차 충전소가 되지 않을까, 복합적으로 될 것 같은데 롯데와 SK그룹들 대기업들도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전기차 사업에 뛰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계에 따라서 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충전소 시장은 전체적으로 내년에 약 70조 원 시장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2030년까지 가면 410조 원까지 굉장히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기차 충전소 시장은 상당히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더군다나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 전기차 규모가 지난해 기준 국내는 10만 400대 정도 수준에서 올해 20만 7,500대 수준으로 상당히 급성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전기차 계속적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LG 헬로비전이나 뭐 디스플레이텍 이런 종목들이 지금 관련해서 주가가 움직이는데 뭐 좀 중장기적인 그림이긴 하지만 가는 방향은 명확합니다. 네. 여기에 따라서 관련주들은 좀 계속 팔로우업을 하면서 스타디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에 대한 질문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죠. 그런데 조금 다른 쪽에서 저희가 좀 오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주 중에서도 무증, 유증 관련된 종목, 바로 오늘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음 주부터도 물량이 쏟아지겠죠.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일정 관련해서 매매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에 반짝하고 조금 많이 주춤해진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새롭게 진입하시려는 분들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여러 가지 머리가 복잡하실 것 같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일자 기준으로 저희 매매하면 좋을까요? 이 종목 경우는요. 네, 오늘 이제 권리락을 하면서 이제 약간 착시 효과가 있었죠. 왜냐하면 무상증자는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이전하면서 기업의 이 가치 자체는 그렇게 변화가 없는 사안인데요. 회계적인 어떤 착시 효과 때문에 이벤트로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뭐 장중에
한 5, 6%까지 급등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크게 올라와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무상증자를 발표할 정도면은 자신감이 있는 거죠. 재무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양호한 자본 구조를 갖고 있다. 그리고 주식수 확대를 통해서 이제 거래가 활성화된다는 점인데 신주의 상장일 전까지 일시적인 시가총액 하락 때문에 착시 효과가 있으니까 이제 금일 같은 급등세가 나오는데 무증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주가 오른 건 아니죠. 향후 성장성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시장이 이제 그만큼 점수를 주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에코프로 BM이 오늘 오르긴 했는데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4680 원통형 배터리 이슈를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와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 핫합니다. 그래서 삼성 SDI도 실적도 좋지만 지금 4680 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가 이 부분과 관련된 발표를 하면서 이 밸류체인이 상당히 강하게 지금 상대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 아까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LNF, 신흥 SEC, 상시 EDP 이런 종목들 관련해서 중소형주까지도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 배터리 관련된 쪽은 좀 더 장기적으로 보시되 그래도 상당히 긍정적인 접근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권리락 이후에 많이 이제 올랐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약간 착시 효과 때문에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물량이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량이 좀 나오는 것을 소화하고 난 다음에 신규 진입은 그 이후에 좀 보시고요. 중장기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 기존의 보유자들은 그래도 아직까지 이제 보유를 하고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동성이 지나간 그 이후에 진입하는 것도 늦지 않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저희 마지막으로는 에탄올 가격과 연동돼서 움직이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시장은 부장님 정말 나비 효과 같습니다. 네. 옥수수 가격 급등 그리고 그 영향을 이 에탄올 쪽에 받는다고 하는데 물론 윗꼬리가 좀 달린 상태 그렇기 때문에 조금 손이 안 가는 네. 부분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쪽 조금은 주목해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어떻습니까? 사실 뭐 오늘 급등이라 네네. 따라잡는 건 개인적으로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에탄올 관련된 그 물량, 출하량이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이제 사상 최고 물량 정도 비슷하게 지금 물량을 많이 늘리고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나중에 가격은 또 떨어질 가능성이 그렇겠죠. 높고 네. 일부 이제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뭐 6월부터 뭐 9월 달까지인가 몇 개월 동안은 미국이 사실은 이 에탄올을 못 쓰게 만들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유가가 워낙 오르니까 이 에탄올 휘발유 이걸 좀 섞어서 일시적으로 허용한다. 가격을 좀 낮춰라 이렇게 해서 이제 허용을 환경 오염에도 불구하고 했는데 이게 옛날에는 팔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10% 정도의 함유량을 15%까지 올려서 이제 좀 허용하는 건데 15%짜리는 원래 이 기간 동안 6월부터는 원래 못 쓰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시적으로 허용한 거고 이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또 물량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그래서 최대 물량치까지 거의 근접하게 물량을 지금 계속적으로 에탄올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탄올 가격이 많이 오른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올라오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에탄올 만드는 옥수수 가격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원가가 올라가니까 가격이 올라가죠. 이 부분 때문에 그런데 이게 몇 달 동안의 한시적인 것이 이제 풀린 상태에서 가는데 유가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게 안 넣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다시 이제 이게 뭐 그 원래대로 이제 몇 달 동안은 금지가 되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 6월부터 이 정도 사이에는 항상 이제 미국은 드라이빙 시즌을 해가지고 수요가 많은 시장입니다. 근데 7월 넘어가고 막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게 사실 수요가 아주 극단적으로 좀 약간 꺾이기 시작할 거예요. 6월 말 정도 뭐 초중순부터 해서 드라이빙 시즌 들어가고 7월 달 초 넘어가면 사실 좀 수요가 약간 슬로우해지는 구간이거든요. 드라이빙 시즌이 조금 이제 마무리되는 국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막 에탄올이 올랐다. 근데 그걸 따라잡는다. 이거는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냥 단기적인 어떤 이슈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에탄올 관련주는 뭐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가격을 누리시고요. 올라가면서 적정하게 가격을 좀 잘 판단하셔서 팔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따라잡는다 이거는 사실은 조금 부담스럽긴 하고 최근에 또 유가도 좀 밀리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요가 안 좋아서 또 밀릴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유가가 좀 밀리면 에탄올 쪽에 뭐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부분에서는 조금은 경계를 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저 이제 원픽 들어볼 시간입니다. 가격 전략 위주로 좀 들어볼게요. 어떠한 종목 오늘 원픽으로 선정하셨을까요? 네, 모든 뭐 수급들이 많이 비어 있는 것이 결국 자동차 섹터일 것 같아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졌지만 이럴 때 주가가 올라갈 때 튀어오르는 섹터는 기존에 많이 빠진 섹터도 있겠지만은
아예 뜬금없는 다른 섹터가 갑니다. 근데 자동차가 어쨌든 지금 2분기 실적이 어닝이 굉장히 좋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전기차 MS를 상당히 잘 가져가고 있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외신에서도 현대기아차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네네. 인센티브율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익률은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차 효과가 이제 하반기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라인업에서 전기차가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뭐 아이오닉도 새롭게 나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SUV도 나오고 있어서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이 미국에서 시장을 잘 하고 있고요. 또 현지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이야기됐기 때문에 구체화된 사업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현대차 정도는 좀 한번 사봐도 이 자리에서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다 생각이 들고요. 네네. 어닝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번 현대차 정도를 한번 가보자인 거고 신차 효과는 이제부터는 기아보다는 현대차가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전략은 목표가는 한 25만 원 정도까지 그리고 최근에 주가 빠졌던 손절가 자리는 16만 5천 원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영업부 박근영 부장과 이 시간 함께하셨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